한 조각 케이크 레슨.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 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를 하고 힘과 모멘트, 그 다음에 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힘은 F M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에 움직이려고 하는 어떠한 원인이 되는 어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속이 되었던 가속이 되었던 어떠한 질량을 움직이려고 하는 어떠한 힘, 이렇게 정의를 하면 쉽게 정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힘의 단위는 1뉴턴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뉴턴은 힘의 단위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몸무게는 지금 60kg 중의 표현을 아주 간략하게 나의 몸무게는 60kg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에서도 지금 뉴턴 단위를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을 실무적으로는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몸무게가 0.6kN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학용 단위라 보시면 됩니다. 1뉴턴의 정의는 1kg의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가 가속을 한다. 가속은 1m, 1m의 초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kg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의 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1뉴턴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킬로그램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1kg 중이죠. 1kg 중은 우리나라 지금 실무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단위인데요. 9.8 뉴턴하고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학용으로는 뉴턴 단위를 쓰기로 하였기 때문에 책에는 킬로그램 단위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무게의 단위는 1kg 중, 60kg 중 되죠. 60kg, 나의 몸무게가 60kg이다. 중이다. 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배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약 10뉴턴이라 봅시다. 그럼 60을 곱하면 600뉴턴이 되겠죠? 이거로는 0.6kN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무게는 0.6kN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게 단위를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응용역학이나 구조역학에는 실무적으로 무게를 기본적으로 다룹니다. 저번 시간에 했듯이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왜 무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느냐를 제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구조를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단위가 무게의 단위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어도 큰 건물을 짓든 작은 건물을 짓든 그러한 무게하고 그 무게를 버티는 어떤 콘크리트의 단면에 대해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학을 배우고 응용역학을 건축구조 정역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무게의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할게요. 저번 시간에도 했듯이 물은 1m죠. 1m의 3승 부피를 가진 1m, 이것도 1m죠. 높이도 1m. 요걸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로 이 부피에다가 담고 저울에 재보면 1톤이 됩니다. 1톤. 1톤이라고 하면 물 1000kg이죠. 1000kg. 단위를 이제 뉴턴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10배 하면 되죠. 10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9.1kg은 10배니까요. 1000뉴턴이 되겠죠. 1000뉴턴이면 10kN의 약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킬로그램 단위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무게를 100kg로 봤을 때
100kg를 기준으로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제 몸무게가 100kg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면 100kg 된다고 보시고 계산하면 아주 편합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는 어떻게 될까요? 콘크리트는 여기에 물을 요 부피에 콘크리트를 다 채우면 당연히 콘크리트 비중이 2.3이니까 2300kg이 되겠죠. 약 2.3톤 23kg 뉴턴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철근 콘크리트. 철근은 요 콘크리트 안에 일정의 철근이 갈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증가되는데요. 24kg이겠죠. 자, 그 다음에 철골로 되어 있다. 모든 게 철로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7.8, 그러니까 7,800이죠. 7,800kg이 되어 있고 약 78kN이 될 겁니다. 7.81인데요. 뭐 이런 생략하도록 하고 철의 비중이 7.8이니까 7,800kg.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게가 곧 돈입니다. 돈. 1루베가 얼마냐? 뭐 1루베를 철로 만들 때 우리가 얼마로 구입할 수 있느냐? 자, 한번 볼까요? 자, 물을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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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의 입방채로 사가지고 온다 칩시다. 그럼 어디서 사가올까요? 상수도, 맞죠? 상수도. 우리가 먹을 물을 사온다. 그럼 이 상수도에 물을 과연 얼마를 주고 사오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 콘크리트를 이렇게 1루베라 그러죠. 1m의 삼성. 요걸 구입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예전에는 6만원, 5만원 하다가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10만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10만원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시세는 5만원, 6만원 할 거예요, 아마. 철골은 이 1루베를 가져오면 철이 보통 한 80만원 해요, 톤당. 네? 톤당 80만원, 뭐 100만원 한다 칩시다. 그러면 7.8톤을 가져오면 780만원을 주고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게가 곧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무게를 콘크리트 무게, 철근 콘크리트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하면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철골로 만든 철골 건물도 철골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게 가장 중심이 되는 학문이 적산이라는 학문이죠. 적산. 그래서 콘크리트나 철골을 지을 때 과연 얼마를 들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광급에 있는 그냥 사무실을 하나 만든다. 관공서 건물을 하나 만든다면 평당으로 많이 하죠. 평당 우리 공사비가 약 800만 원 든다. 그래서 300평을 우리가 공사비를 얼마만큼 드느냐. 그럼 간단하게 되죠. 300평 곱하기 8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게의 단위와 경제적인 비용,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1m의 삼성당 얼마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골을 아까 1톤, 7.8톤을 1루베죠, 그죠? 1m 삼성을 사는데 780만 원이 든다 치면 너무 비싸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우리 구조부재가 자, 봅시다. 이러한 보라고 칩시다. 볼을 만들면 굉장히 튼튼한 반면에 무게가 굉장히 무겁죠. 이걸 철로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이걸 모양을 바꿨죠. 모양을 이렇게 철골로 모양을 이렇게 왜 바꾸느냐. 요 중간에 있는 내력 저항이 필요 없는 요 네모난 부분을 덜어낸 겁니다. 이만큼.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보보다 굉장히 가볍고 경제적인 단면이 나오겠죠. 그것을 우리가 H형광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H형광이 나온 이유도 한순한 경제 논리입니다. 철골이 굉장히 무거워지면 돈이
1m의 삼성당 780만 원을 주고 사오고 그 780만 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굉장히 비경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건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조금 있으면 뭐 태풍이 온다 치면 그 태풍에 저항할 수 있는 철골의 아주 경제적인 단면을 설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무게에 대해서 들어가 보죠. 자, 봅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그 힘은 일종의 무게의 단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력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무게의 단위와 우리가 이제 흡사적으로 이제 적응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단위가 되는 것이 물의 단위인데요. 물과 자기 몸무게의 단위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접근해야 됩니다. 물 1m의 삼성은 1톤이다. 1톤이고 10kN이다. 나는 몸무게가 지금 100kg인데 실제로 1kN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0.1kN, 100kg구나. 100kg면 0.1kN이죠. 0.1kN. 내 몸무게가 100kg. 다시 한번 보죠. 몸무게를 한번 더 설정해 봅시다. 제가 킬로그램 뉴턴 단위로 하면 저도 헷갈려요. 자, 이제 사람으로 한번 가봅시다. 나의 몸무게가 100kg이다. 그러면 1kg이 9.8 뉴턴이니까 1000 뉴턴이 되겠죠. 그럼 1kg 뉴턴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나의 몸무게가 100kg다 하면 1kg 뉴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제가 항상 킬로그램 단위로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단위에 굉장히 익숙한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해석을 할 때는 킬로뉴턴 단위를 조금 섞어 쓸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할 때는 자기 몸무게가 60kg이다, 100kg이다 이 기본적인 단위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요. 자, 이게 1m의 부피를 가진 철근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RC죠, RC. 레인포스 콘크리트로 만든다 칩시다. RC라 표현합니다. 레인 폴 콘크리트. 이 약자 R과 대문자라 칩시다. R과 C를 합친 것이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의 비중은 약 2.4. 그러니까 2.4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2.4톤 저울에 올려놨을 때 약 2.4톤 나간다 보시면 돼요. 킬로뉴턴은 24kN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바닥,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주로 사무실에 앉아있는 바닥이 슬래브 두께가 한번 볼까요? 뭐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뭐 15cm가 대부분인데요. 그냥 이 슬래브 두께가 20cm라 칩시다. 그러면 이 20cm 슬래브의 단위 1m당 슬래브를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1m, 여기 높이가 1m죠. 0.2죠. 0.2m, 20cm니까요. 요거를 저울에 올려놓으면 과연 무게가 얼마 될까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요 1m의 부피를 이렇게 20cm라면 몇 등분이 되죠? 슬라이스 지금 5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2.4톤이니까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5, 4, 20 480kg가 되겠네요. 킬로그램이 되겠네요. 어떤 단위에? 메다 제곱당. 이 1m 제곱당 이 무게가 480kg라는 뜻입니다.
요 철근 콘크리트를 슬라이스를 쳐서 두부처럼 슬라이스를 쳐서 무게 저울에 올려놓으면 약 480kg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정하중의 개념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하중, 고정하중.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 슬래브 자체는 어디로 움직이지 않는 하중이니까 우리가 데드로드라 부릅니다. 그리고 고정 하중이라 되고, 하중은 지금 이야기하는 힘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1m 1m에 사람이 과연 몇 명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2명 올라간다 칩시다. 2명. 아까 사람이 몇 킬로그램이에요? 100kg 사람이 요 1m 1m에 2명이 올라간다 칩시다. 이 사람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죠. 이란 사람이나 의자, 책상, 물건들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하중이라 해서 라이브로드, 활화중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다. 예전에 뭐 적재하중이라 표현하는데 요새는 활화중, 라이브. 로드는 오늘 배우는 힘과 같은 어떤 무게 단위인데 그냥 하중이라고 봅시다. 고정하중은 움직일 수 없는 하중이다. 죽었다 해서 데드. 로드라 부르고요. 활화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에는 1m 1m에 반상이라 한다 칩시다. 반상에 어떤 거실이 있다 칩시다. 거실. 어떤 방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파트 지금 옆에 벽을 보세요. 방이 있고 이 거실이라 칩시다. 거실에 스팬이 약 뭐 예를 들어 4m라 칩시다. 요 길이도 4m라 칩시다. 그러면 이 거실에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를 설정해 보면 됩니다. 4m니까 이렇게 한번 잘라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이해도가 빠릅니다. 자, 거실 4m 4m에 사람이 아까 몇 명 올라간다 했어요? 2명. 주택이면 2명이 한계치입니다. 2명 반상이라 한다 치죠. 여기 2명 이렇게. 그럼 총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명의 2배죠. 그죠? 그러면 총 인원수가 32명이 꽉 채워졌을 때를 최대한 하중, 최대 적재 하중으로 보고 이 슬래브,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상으로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본 최소 적재 하중을 우리 활하중이죠. 활하중을 32명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니까 메다 제곱당 100kg, 200kg죠. 200kg. 사람이 2명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100kg라고 봅시다. 2명 올라가니까 200kg죠. 메다 제곱당 200kg로 보고 여기 반상회를 할 경우, 이렇게 반상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이게 최소 적재 하중. 그러니까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최소 적재 하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보다 뭐 더 봐줄 수는 더 봐서 300kg, 뭐 400kg 하는 것은 자유고요. 우리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실은 그냥 메다 제곱당 1m 1m당 사람이 2명 정도 올라가서 꽉 채운 경우가 한계치다라고 보고 설명합니다. 그 이상으로 만약에 3명 올라간다, 4명 올라간다, 그거는 자유인데 이게 누구나 똑같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1m당 200kg, 2kN이죠. 200kg를 최소 적재하중,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 이하로 나는 주택을 한 사람만 올라가게끔 설계하겠다, 100kg만 설계하겠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하다는 거죠. 그래서 2명, 1m 제곱당 2명은 최소도 고려를 해라. 3명 고려하는 건 자유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고려하는 것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2명 이하로 어떤 설계하중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물론 철근이 작게 들어가겠죠. 요 사람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 것을 한계치로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이게 1m당 사람 한 명씩 그냥 100kg씩 하겠다. 이것은 위법하니까 처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한선을 정한 것이
활화 중입니다. 물론 고정 하중 자체는 하한선이 없죠. 그냥 우리가 슬라브 두께를 20으로 하면 좀 줄일 수는 있는데 더 줄이면 이게 15cm 뭐 줄어들겠죠. 이렇게 쳐져 버립니다. 처지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한계치는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바닥에 슬라브 두께를 210, 그러니까 21cm로 법규로 정해놨죠. 예전부터는 12cm, 13cm, 15cm, 18cm 뭐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지금은 21cm로 증가한 이유가 주택은 층간 소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래 위로 막 뛰면 요게 슬래브가 얇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피커 증폭 현상으로 밑에까지 층간 소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촉법이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슬래브 두께는 21cm를 전부 다 획일화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층간 소음이 조금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래브 두께를 그렇게 했고요. 또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힘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죠? 힘에 대해서는 힘은 아까 가속도 다시 한번 더 적어보죠. 힘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단위는 킬로그램 중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뉴턴으로 표시하는데 공학용 단위는 지금 뉴턴으로 통일하고 킬로그램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무적으로는 킬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힘의 정리는 1kg 그죠? 1뉴턴의 정의는 1kg을 1m per sec의 제곱으로 가속하려고 하는 어떤 원인, 그걸 force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를 하죠. 힘의 3요소는 우리가 힘은 어떻게 그려야 되니까요. 요 어떤 점에 힘이 작용한다. 이 점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방향. 어떤 방향이 되는지. 물론 점을 설정하고 방향이 이 방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수직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작용점이라고 그러죠. 작용점. 그 다음에 어떤 각도,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힘의 크기가 얼마인 것을 설정합니다. 크기. 그래서 힘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점인데요. 우리 실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나중에 역학시간에 배울 겁니다. 어떤 단순보라 칩시다. 단순보에 힘이 작용한다면, 자, 작용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작용점을 이렇게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작용점을 여기다 설정하면 여기에 힘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가 있는데, 이런 단순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힘이 작용하는 거지, 여기에 작용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이 올라갔다 칩시다. 여기 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요 점에, 이 점을 우리가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학적으로 이 점에서 그림을 이쪽으로 중력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무게. 항상 사람은 100kg 생각하라 했죠. 100kg. 이한 100kg의 사람이 1kN이죠. 1kN의 그 힘을 가지고 이 볼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누르는 각도는 90도고 그 크기는 1kN이고 방향은 지구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가 사실 역학을 우리가 풀 때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 하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용점을 밑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편해요. 실제로는 이 그림이 틀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죠.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는 이 그림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와 나는 힘이 10kN이 작용하는데 그 작용하는 작용점은 보의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크기, 방향은 지구 중심에 90도로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힘은 모멘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보죠. 모멘트. 힘을 배웠으니까 아주 중요한,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트입니다. 모멘트는 그냥 돌리는 힘입니다. 돌리는 힘. 돌아가는 힘. 그래서
우리가 m으로 표현을 해요. 모멘트는 힘, force 곱하기 떨어진 거리, 힘. 이거는 거리는 힘 곱하기 거리가 우리가 모멘트로 가는데요. 자, 모멘트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플러스라고 부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최종으로 돌지 부호 규약이라고 그러죠. 부호를 설정해야 어디로 도는지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떠한 점에 힘이 작용해요. 크기 방향 작용점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10kN의 힘을 밑으로 누르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막대기가 있다 봅시다. 막대기, 여기 막대기라 치죠. 막대기의 원점이 이 O점이라 봅시다. 이 점을 축으로 어떠한 힘이 누르고 있으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볼까요? 이 점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라고 계산이 되면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이 10kN, 여기 떨어진 거리가 10m라 칩시다. 곱하기 10m. 그럼 얼마일까요? 모멘트는 힘 100kN/m. 이게 답입니다.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이게 답이죠. 그래서 모멘트란 힘은, 모멘트란 정의는 돌아가려고 하는 어떠한 그 회전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단위는 당연히 힘 곱하기 거리니까 킬로뉴턴 곱하기 메다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떠한 그 힘에 의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떠한 모멘트를 우리가 모멘트라고 부르는데, 그 정의가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모멘트와 힘의 분해, 그러한 예제 파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제 건물을 한번 보도록 하죠. 건물이 있다 칩시다. 차양을 냈어요. 차양.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중력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역학적으로 이렇게 풉니다. 힘 아까 100kg이죠. 사람은 항상 100kg으로 생각하십시오. 100kg. 그러면 뭐 1kN 뭐 이렇게 되겠죠. 1kN이 작용했을 때, 1kN이 작용했을 때 이 처마가 뭐 3m, 비 안 맞게끔 하니까 뭐 3m 떨어집시다. 그러면 모멘트는 얼마냐? 이게 이제 뱅글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죠. 모멘트는 힘이 아까 1kN 곱하기 거리가 얼마죠? 3m. 그러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3kN/m. 이걸 왜 구하느냐?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외력의 개념이에요. 외력은 밖에서 작용하는 힘. 버티는 건 어디서 버티죠? 이 봉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치면 이거를 한번 디테일로 그려봅시다. 이걸 이제 디테일 A라 보죠. 그러면 보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콘크리트 기둥이 이렇게, 이 건물의 기둥이라 칩시다. 그래서 항상 역학만 가르치면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서 있다 칩시다. 사람이 100kg이면 사람이 서시면 이렇게 돌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당겨 봅시다. 자, 여러분을 보라고 생각하고 위에 사람이 누른다 칩시다. 누른다고 치죠. 누르죠. 누르면 이렇게 돌죠. 보세요. 쳐지겠죠. 이렇게. 이 돌아가려고 하는 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부가 당기죠. 이렇게 당깁니다. 한번 보세요.
상부가 당기고 하부는 쭈글쭈글해지죠. 이 하부는 쭈글쭈글해지고 상부는 당깁니다. 그래서 하부는 압축, 상부는 인장. 실제로 한번 눌러보면 돼요. 이렇게 되죠. 모양이 이렇게 쳐지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역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 하면 여기 인장으로 여기가 인장이 생기고요. 하부는 압축이 생기네요. 콘크리트는 압축이 강하니까 여기는 철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철은 이렇게 철근을 상부에 배치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 되겠죠. 이 봉 자체가 하나의 부재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타고 있으면 이렇게 휘겠죠. 휘는데 여기 꺾어지죠. 그죠? 꺾어지는 이 부분에 철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장이 강한 재료, 즉 철근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렇게 뭐 뒤쪽에 있으면 이렇게 철근을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 뭐 뒤에 보가 없다 이러면 철근이 쭉 오다가 이렇게 정착을 시키죠. 이게 정착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멘트를 왜 구하는 줄 알겠죠? 어느 정도 3kNm의 힘의 외력이죠. 외력, 밖에서 작용하는 힘. 저번 시간에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람이 있는데 때리려고 하는 힘, 이걸 외력이라고 그러죠. 그게 돌리려고 하는 힘이 휨 모멘트라고 그랬죠. 힘에 대해서 저항은 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내력으로 저항한다 했죠. 이 내력은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저항한댔죠. 그래서 때리는 힘이 모멘트를 외력을 구한 거예요. 외력을 구하고 이 외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철근이죠. 철근. 이 철근 이렇게 외력을 가해봤더니 플러스 모멘트로 이렇게 돌아가더라. 부재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려봤더만 요 부재의 상부에는 인장이 걸리고 하부에는 압축이 걸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재료, 이 볼펜의 재료를 콘크리트로 그냥 쓰게 되면 엿가락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석고로 만들었다 칩시다. 콘크리트를 이 콘크리트만 순수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꺾기가 부러지죠. 그럼 이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느냐? 아까 외력을 구했는데 내력이 저항을 할 수 없으니까 외력이 더 크죠. 외력이 내력보다 크니까 당연히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붕괴가 안 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외력은 정해져 있고 내력을 증가시키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력은 철근 콘크리트나 스틸로 방어를 해야 되겠죠. 이 방어는 어떠한 것이 철근입니다. 이 철근으로 얼마만큼 몇 가닥을 넣어야 이 사람이 3m 지점에 100kg 사람이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철근을 과연 몇 가닥 넣을 거냐? 요게 구조역학입니다. 구조 하시는 실무하신 분들 뭐 구조기술사나 있죠, 그죠? 그 구조기술사들이 하는 행태들이 뭐냐면 행위가 이 철근을 과연 몇 가닥 넣어야 안전하냐? 너무 작게 넣으면 무너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 적정한 선을 찾아주는 직업이 바로 건축구조기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건축 쪽으로 구조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상으로 지금 힘에 대해서 왜 이러한 힘을 구하고 힘과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